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사실 하나가 사실은 150년 동안이나 완전히 잘못 알려진 거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가 당연하게 알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1871년의 한 사건, 그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은 1871년 4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50명, 이 숫자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어요. 근데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이건 그냥 뭐랄까 우연히 모인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그야말로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이 650명의 사람들이요, 단 하룻밤 만에 영해 관할을 점령해버려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기고까지 장악하고 부패하리로 소문났던 그 지방 수령, 영해부사를 처단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가들의 오랜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그냥 배고프고 화가 난 농민들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폭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훨씬 더 크고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오랫동안, 그러니까 150년 가까이 우린 이걸 그냥 밀란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공식 기록이 그랬거든요. 그냥 억압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일으킨 작은 소요 사태 정도로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증거들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밀란이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의 최고 지도부가 비밀리에 지휘하고 심지어 자금까지 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혁명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역사가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거대한 계획, 이 혁명의 불씨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걸 알려면요, 먼저 그 배경이 된 사상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이름,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 말 그대로 동쪽의 학문이죠. 당시 밀려오던 서양의 서학에 맞서서 우리 것을 지키자는 의미도 있었고요. 동시에 정말 썩을 대로 썩었던 사회 부패를 바로잡자는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존귀하다. 이런 메시지가 절망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으면서 정말 강력한 희망이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커져가는 새로운 희망을 지배층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겠죠. 당시 집권자였던 대원군의 철권 통치 아래 동학은 엄청난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1864년에 창시자 최재우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고 말아요. 리더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동안 억눌려 왔던 분노가 이제 활화산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1871년 영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수십 년간, 아니 100년 넘게 역사가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비밀 계획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곳 중에 영해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곳은 동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거점이었어요. 2대 교주였던 최시영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지역 동학교도 한 명이 관아에 끌려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터집니다. 그러니 이곳 사람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폭발 직전까지 간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봉기가 그냥 못 참겠다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필제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당시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인 최시영을 만나려고 무려 5번이나 시도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만나서 거사를 약속받죠. 그 후에 비밀 편지가 16개 지역 조직에 쫙 뿌려지고 심지어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자금과 동원 네트워크까지 제공해서 650명을 모은 겁니다. 이건 뭐 거의 군사작전 수준이었던 거죠. 완벽한 상병하달식 작전. 아니, 근데 이렇게 엄청난 계획이 있었는데 왜 우린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정보 기록이 안 나온 건 뭐 당연하다 쳐도 동학 내부에서조차 이 일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거예요. 왜? 조직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덮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이 모든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혁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봉기, 그 이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짧았던 승리의 기쁨,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너무나도 잔혹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보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주동자로 지목된 사람 90여 명이 처형당했고요. 수백 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일로 영해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의 동학 조직은요,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한 세대의 꿈과 저항이 말 그대로 뿌리채 뽑혀버린 거죠. 혁명의 대가, 정말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진압되기 전까지 정말 그 짧은 며칠 동안 그들은 꿈에 그리던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관아의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우받는 그런 사회. 비록 아주 잠시였지만 그걸 분명히 이뤄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패한 반란? 아니요. 한 역사 분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최초로 성공한 민주혁명이었다라고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선구적인 성공이었다는 재평가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쓰라리고도 찬란했던 경험, 이 짧은 성공의 기억이 나중에 1894년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결국 무력으로 진압당했으니 실패한 혁명일까요? 하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 그리고 아주 잠깐이나마 현실로 만들어냈던 그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하면 이걸 과연 실패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성공이라는 건 결과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용기 있는 도전, 바로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진압된 혁명도 성공일 수 있다. 이 생각에 대해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